건강하고 행복한 소식 오늘 네 번째 소식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정신없이 전달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네 번째 소식이에요. 자, 지금 네 번째 소식을 전달하지 않으면 또 한 11시, 12시 때까지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네 번째 소식 전달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상까지 쉬지 않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시축과 노래 이벤트에 그야말로 대축제의 분위기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 대한 희소식까지 쏟아져서 그야말로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들썩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니까요. 주말 K리그 접전이 예상된다. 서울과 대구 매진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오는 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과 대구 FC의 경기에서 임영웅이 시축자로 예정된 가운데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들로 주말 K리그 경기 일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다른 경기들까지 함께 막 지금 경쟁이 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가 임영웅 시축으로 굉장히 지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또 이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울산과 수원이 붙고요. 또 같은 날 저녁 포항에서도 K리그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결국 울산과 이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마지막으로 포항 경기까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K리그가 펼쳐지는데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나서는 시축 이벤트가 있는 서울FC와 대구FC의 경기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니 지금 많은 전국의 축구 팬들이 지금 임영웅 사태를 보고서 와, 티켓 파워가 정말 미쳤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노게런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앞선 영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앞선 영상도 꼭 시청 한 번씩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런 쾌거 소식은요. 단순히 시축만 한다라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임영웅의 시축을 보려고 K리그를 거의 매진시켜버린 어머님들 대박 터진 이유,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가 K리그 경기장을 찾는 이유, K리그에도 임영웅의 영향력이 뻗어나가나 노래까지 부르기로 했다. 자, 임영웅의 영향력이 꺼져가던 K리그에 대한 관심까지 뻗게 만들었다. 굉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오는 8일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지금 이 시축 행사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반응들이 터지고 있어요. 네티즌들은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 우리 엄마 시축만 하는 줄 알고 보러 가시는 것 같던데 노래까지 부른다고 하니 엄청 좋아하시겠다. 라면서 임영웅님의 거의 미니 콘서트급 규모를 예고하고 있는 요번 노래 무대가 정말 많은 네티즌들에게도 큰 감격과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쭉 내려보니 임영웅님이 시축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택기 높은 1분 만에 전부 다 매진 사례가 나면서 이제는 안표가 한 장당 40만원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사례까지 거기에 FC 서울에서 직접 이렇게 임영웅님의 유니폼도 이벤트 삼아서 함께 공개를 하기도 했죠. 제가 이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축은 임영웅님이 직접 FC 서울 측에 먼저 연락을 하여 성사된 행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생 시절 축구 선수로 뛰기도 했던 임영웅은 지금도 연예인 축구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키워오고 있다. 팬 여러분들께 봄나들이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이 미니 콘서트급 규모의 지금 공연이 예고가 되면서 이게 정말 2집 앨범 상암 콘서트 경기장을 뭔가 염두에 두고 진행될 수 있는 엄청난 빅 이벤트구나. 지금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임영웅 효과로 이번 시즌 K리그가
이 경기 최다 관중 1위를 달성하게 될 것 같다. 라고 FC 서울 측에서 직접 밝혔다는 얘기예요. 사실 K리그 자체가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흥행을 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K리그의 열기를 아티스트 임영웅님 혼자서 이 파워를 어떻습니까? 지금 이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압도적이란 얘기예요. 이 압도적인 영향력이 축구 팬들과 일반인들, 나아가서는 이 대중들에게도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웅뽕 차지 않을 수가 있나요? 웅뽕 차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와중에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임영웅 뜨자 암표 가격 40배. 자,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선 영상에서 이렇게 전달드렸습니다. 현재 3층에 추가 좌석도 개방이 되었다. 추가 좌석도 개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FC 서울 관계자가 오늘 오후 6시에 새로운 티켓 자리를 이미 공개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내가 티켓팅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꼭 티켓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시는 안 가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사실 그 토요일 날 제가 뭐 개인적인 좀 행사 일정도 있고 해서 그래도 가야 되겠다라고 티켓팅 도전을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 대한 부분도 뭐 다른 유튜버들은 갈지 모르지만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드렸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현장을 가는 것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마음이 변심해서 티켓팅 해가지고 갑자기 당일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라고 확정을 드려버리면 또 이제 저를 기다리시는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는 이 축구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꼭 티켓팅에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 자, 이것과 나아가서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질문이 많았냐? 임영웅님의 이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생중계 채널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직 축구 경기 당일날도 안 됐는데 생중계 이야기 벌써 해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지방에서 가시거나 저처럼 이제 일정이 안 돼서 핸드폰으로 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시청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채널 번호 202번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지금 이 생중계를 해주거든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당일날 4시쯤부터 이 K리그 하이라이트가 방영이 되고 4시 10분쯤부터 이 FC 서울과 대구 경기 생중계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봐놓으셔야 돼요. 자, 202번에서 스카이라이프, BTV는 125번, LG 헬로비전은 115번, BTV 케이블은 124번. 자, 요거 딱 스크린샷 지금 찍어 놓으세요. 핸드폰으로 스크린샷 딱 찍어 놓으시고, 자,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레TV입니다. 자, 올레TV의 경우에는 54번에서 생방송을 해주고요. 유플러스 TV에서는 111번, D라이브에서는 114번, 스카이 HCN에서는 511번. 요것도 스크린샷을 탁 찍어서 생중계 관람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날 딱 축구 경기가 4시 반에 시작돼서 6시 반까지 경기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일정을 소화하고 경기장을 가면 100%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정을 취소를 해야 되나 싶은데, 그 일정이 또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라서 제가 아무래도 그 일정이 끝나고 축구 경기장에 가기에는 늦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근데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미리 입장해서 대기하지 않으면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최소 한두 시간 전엔 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한 4시 반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입장 시간조차 놓쳐버릴 행태라 또 그날이 주말이다 보니까 많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일정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카이라이프는 202번, BTV는 125번, LG 헬로비전은 115번, BTV 케이블은 124번, 그리고 올레TV는 54번, 유플러스 TV는 111번, D라이브는 114번, 스카이 HCN 채널은 511번. 이렇게 케이블 TV 회사 가입을 많이 해놓으셨을 테니까 이 케이블 TV 회사별로 이 채널 번호 적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부득이하게 못 가시는 분들 생방송으로 보시면 되니까 이 생방송 정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반응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안 펴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티켓도 추가적으로 오픈이 됐죠? 두 번째로 저처럼 시간 일정이 안 맞으실 것 같은 분들은 제가 방금 안내해드린 생방송으로 우리 임영웅님을 또 응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안표, 이런 40배가 올라간 이런 안표 따위 구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SBS 뉴스 방송에서도 지금 등장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임영웅 시축이 소환한 FC 서울의 흑역사, 티아라 걸그룹이 저지른 아찔한 실수. 알고 보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미 소개를 했었던 이 사례를 SBS에서 또 한 번 뉴스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오는 8일 열리는 프로축구 서울과 대구의 경기에서 가수 임영웅 씨가 시축에 나서 화제입니다. 거대 팬덤을 거느린 트로트계의 아이돌 임영웅 씨가 트로트란 말 좀 뺐으면 좋겠어요. 서울 경기에 뜬다라는 소식과 예매 오픈과 동시에 2만 장의 입장권이 팔렸고 당일에는 꿈의 4만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영웅 씨는 팬카페를 통해 하늘색 의상을 입지 말자 특별한 드레스 코드를 부탁했는데요. 자신의 팬카페와 공식 색상과 대구의 상징색이 하늘색으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있느냐? 이렇게 배려 깊은 영웅시대 분들의 사례와 다르게 과거 이 티아라라는 걸그룹들이 이렇게 초록색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서울 FC는 2010년도,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전북과의 홈 개막전에서, 그것도 개막전이에요. 개막전이면 여기에서 K리그 시작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막전에서 서울FC 홈 경기장에서 상대방 전북팀의 의상을 입고 나온 이 걸그룹 티아라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북의 상징인 형광 녹색 의상을 입고 와서 크게 당황한 바 있다. 임영웅 씨의 이런 시축 행사가 결국 과거 티아라의 이런 심각한 실수를 소환하게 되어 재조명됐다. 결국 이렇게 막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겨났고 FC 서울 팬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이 걸그룹 소속사에서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만약 생각해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임영웅님과 소속사에서 이런 센스 있는 이런 처세가 없었다면 영웅시대분들 다 하늘색 굿즈티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어이구, 상상을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더군다나 이 축구 업계 내에서도 그 옷을 입고 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색 옷을 입고 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대구 FC 팬들이 좋아하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축구 팬덤들이 볼 땐 굉장히 한심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저 정도의 기본적인 룰도 모르고 자기 가수만 보겠다고 저렇게 오다니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 모든 비판은 누가 받습니까?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하는 물고기 뮤직 소속사가 오로지 그 비난을 다 감수해야 합니다. 아, 팬들은 모를 수 있다. 그러면 소속사 너희가 알려줬어야지.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가수들이 이런 의상을 입고 와서 소속사가 직접 사과를 했죠. 하지만 임영웅님이 먼저 제안한 시축인 만큼 센스 있게
이 서울 FC의 컬러에 딱 맞춰서 요런 대구 FC와의 컬러가 같은 걸 잘 염두를 해서 센스 있게 서울 FC의 컬러를 입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블랙을 입고 오겠다, 블랙공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어떤 팬분들은 이 FC 서울의 상징인 블랙과 레드로 되어 있는 머플러를 현장에서 구매를 해서 그걸 목에 두르고 가서 응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센스 어디 가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만의 이 센스 결코 어디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으면서 역시 영웅시대는 다르구나, 역시 임영웅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이 쾌거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소개해드릴 글로벌 소식이 있어요. 임영웅 영화 글로벌 추가 개봉.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의 영화 해외 개봉 추가 안내.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홍콩, 인도네시아. 다만 인도네시아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지금 몇 개국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국에서 추가 개봉이 되면서 사실 인도네시아가 추가가 된 거죠. 이제 총 5개국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가 개봉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화가 여전히 상영되고 있죠. 벌써 3월 1일날 개봉했으니까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개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콘서트 무비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근데 보니까 당장 다음 주 중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개봉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4월 14일, 그리고 홍콩에서 4월 15일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가 추가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 진출. 사실 LA 콘서트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글로벌적인 진출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 더 당연시되고 있는 것 중에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우리 영웅시대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와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들 있잖아요. 일반 대중들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일본 시장도 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지? 분명히 여기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홍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사를 내려보니까 일본 시장까지 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일본까지 추가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영화 개봉이요, 홍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까지 추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기사가 오전 9시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수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기사 내용이 맞다면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가 일본까지 총 6개 국가에서 개봉이 되는 겁니다. 대박이죠? 안 그래도 일본에서의 무대 반응 기억나십니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이때 일본에서 임영웅님이 이 라이브 무대를 가지면서 현지 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임영웅이구나. 저 사람이 한국의 방탄소년단과 아미들과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슈퍼스타구나. 노래 너무 잘한다. 너무 부드럽고 노래가 너무나 가슴을 울린다. 이런 반응이 당시에 일본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서 그것도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가 개봉이 되니, 제가 볼 때는 지금 6개 국가 중에서 일본에서의 관객 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1교포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나아가서는 임영웅이라는 가수로 이미 수많은 해외 K-POP 스타들이 등장하는 다양한 시상식에서 목격을 해왔던 일본 현지 팬들과
현지인들의 반응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쏟아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장담을 해보자면 이 6개 국가 중에서 아마 일본에서 가장 많은 관객 수를 임영웅님이 기록해내지 않을까. 사실 일본이라는 국가도 당장 임영웅님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없는 정말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이 내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도 2배 가까이 많고 땅덩어리도 2배 이상 크다 보니 여기에서 콘서트를 하여서 일본 진출을 한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못지않게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임영웅님이 아마 일본에서 도쿄 콘서트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나면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나왔을 때 뭐 제가 상암 콘서트도 예측을 드렸지만 일본 콘서트도 한번 계획을 해볼 법하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의 기준점이요. 바로 요번에 열리는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영화 개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집 앨범 콘서트를 우리나라에서 전국 투어가 끝나고 나서 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 또는 연말이 가까워질 때쯤 탁 일본 도쿄 콘서트 탁 뜨는 거죠. LA 콘서트 때처럼 말입니다. 그럼 대박이 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제 휘어잡는 아티스트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 시축에 대한 정보 몇 가지를 좀 더 전달 드릴게요. 자, 당일날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4월 8일 16시 40분 가수 임영웅 시축. 자, 푸드트럭 정보예요. 보니까 피자, 레몬크림, 칠리, 코코넛 새우, 버터 새우구이, 하와이안 시림프, 만두, 소세지, 핫도그, 야끼소바, 오코노미야끼, 스모크 통돼지, 닭강정, 닭꼬치, 부타동, 타코야끼, 흑돼지구이 덮밥, 네, 덮밥,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 추로스, 회오리 감자, 뭐 웬만한 거 다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점심 식사를 드시고 가는 것보단 아침 식사 하시고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볼 때는 한 2시쯤에 도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미리 푸드트럭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이것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식사하시고 또 들어가서 먹을 거 추가로 구매하신 다음에 줄 서서 미리 딱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이제 4시 한 20분쯤 되면은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가 딱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놀라운 게 이 FC 서울이 스카이 스포츠에서만 생중계하는 게 아니었어요. 쿠팡 플레이에서도 합니다. OTT에서도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쿠팡 플레이 아세요? TV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쿠팡 플레이 가입하시면 되고 우리가 아는 그 쿠팡 있죠? 그 쿠팡이에요. 우리가 배달하는 그 쿠팡. 그래서 내가 쿠팡을 자주 이용해서 쿠팡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입을 하면은 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쿠팡 플레이에서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도 함께 생중계를 하게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정말 깜놀할 소식이 관리자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무엇이냐? 자, 바로 이런 글이에요. 관리자 성덕된 썰 푼다. 저 20에서 22년도 어센틱 유니폼에 사인 받았어요. 임영웅님, 다음엔 저와 사진 한 장, 아니 100장 찍어주세요. 오늘 하루 건행하세요. 라면서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2020년에서 22년도 유니폼인지 서울FC 유니폼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연도 시즌에 유니폼에 이 관리자분이 직접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서 사인을 받은 거냐면 지금 보니까 이곳이 이 서울FC 홈경기 구장을 가면은 자 대한민국 최초의 체험형 축구 테마파크인 겁니다. 이 축구 테마파크를 가면요 임영웅님이 뭐 방문했었던 그런 축구 홈경기장처럼 잘 돼 있어요. 가면은 뭐 라커룸도 경험해 볼 수 있고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임영웅님이 사진 찍었던 모습 팬들과 찍었던 모습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임영웅님과 함께 사진 찍은 관리자의 성덕 사연을 소개한 겁니다. 유니폼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사인을 하고 갔고요. 이렇게 직접 사인을 들고 사진 찍은 관리자분의 모습 다 공개가 된 겁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요게 요 체험 현장을 가면은 구경할 수 있대요. 어떤 팬들은 저거 들튀하자, 들고 튀자.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네, 들고 튀면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아주 오랜 시간 이곳이 운영을 끝내지 않는 한, 이곳이 운영되는 한은 임영웅님의 이 사인 축구 유니폼이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임영웅님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탄소년단이 10년 동안 쌓은 역사가 지금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10년 뒤에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있을 때 이 유니폼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유니폼이 그때 가면 엄청나게 큰 유리관 안에 장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손댈 수 없게 유리관 안에 장식되어 있는 유니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하니 사실 축구 팬들이 임영웅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입덕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임영웅님 노래도 부른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나니까 나 그러면 노래 연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는다. 듣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이 좋더라. 지금 이런 얘기들이요.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토요일이 대축제 상황이 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런 슈퍼 아티스트에 대한 소식가 오늘 4개까지 전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영상은요. 1시간 안에 바로 올라오는데 굉장히 좀 의미있고 진중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만감부 해주실 걸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늘 마지막 5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